감사합니다.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박수 받은 거 가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요즘에 되게 많이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3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귀찮아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아까 저 복도에서도 잠시 저희 실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올해 이제 아이가 서울대 합격을 했어요. 수시로. 지금 합격자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좀 빨리 움직이는 엄마들의 아이들이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렇게 맞장구 쳤거든요. 저도 이제 입시 한 20년 하다 보니까, 참, 우리나라 입시가 좀 어떤 되게 나쁜 게 아이한테 그냥 맡겨놓잖아요. 아버님들 그런 스타일들 되게 많으시죠? 공부 얘가 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왠지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학원도 안 다닌 것 같은데, 대학 잘 가길 되게 바래요. 그러니까 가장 멋있어 보이잖아요. 쿨하고 막. 근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참 슬픈 일인데, 어머님들이 고생하신 만큼 아이들도 그런 결과가 얻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한 건 수능 얘기나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 수능 공부라고 하는 게 선생님들이 잘 밥상을 차려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선생님들 수업을 3학년 딱 올라와서 실제로 수능 전문 강사들의 수업을 딱 들으면 애들의 입이 쩍 벌어져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다. 저는 이제 강남대성에 주로 있는데 대성에서 애들 수업 한 달 정도 하고 나면 그 고3에서 이제 재수 올라왔던 애들이 찾아와요. 강의를 이렇게 할 줄 몰랐다고 선생님. 그러니까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프로들의 싸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엄마들이 이제 찾아가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수능이 올해 되게 어려웠죠.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애들 표현으로 얘기하면 고인물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능이 20년 넘었잖아요. 혹시 수능 첫 세대 계십니까? 나이 공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기간이 좀 사이드 축적되다 보니까 어떠냐면 노하우들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논술도 그래요. 논술도 이제 막연한 글쓰기 막 생각하실 텐데 아까 좀 전에 우리 이모일 선생님 모시냐고 되게 힘들었어요. 대치동 일타입니다. 수능 선생님도 지금 모시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이제 이 원장 아마 이렇게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원장을 맡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회사에서 제가 대치에 주로 있었으니까 중계랑 대치를 같이 했어요. 제가 20년 동안. 그러니까 대치에 아는 선생님이 되게 많으니까 야, 네가 조금 섭외 좀 해봐. 그래서 이걸 맡게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이모일 선생님도. 아마 대치 가면 훨씬 큰 반의 사이즈의 애들 수업을 들어야 될 거예요. 대치까지 가시면. 제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 이거 맞고서 소박하게는 여기 있는 아이들이 대치동 가서 수업 안 들어도 되게. 두 번째 제가 맞는 설명회는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대치 가서 설명회를 안 듣게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분석을 잘 해드려요. 왜냐하면 대치동 가면 우리 동네 학교 분석 안 해줘요. 정말 안 해줍니다. 아마 그냥 휴문 뭐 단대보고 숙명여고 경기여고 경기고 이런 거 얘기하다가 안녕히 가세요라고 그냥 보내거든요. 사실 왕짜증 나요. 사실. 이런 거 없애고 싶어서 저희 설명회 모토가 뭐냐면 우리 지역 아이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설명회 이런 거 많이 붙여놓거든요. 실제로 내용성을 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제 설명할 때 조금 다른 설명, 제가 수능 설명회 좀 많이 드렸는데, 수능 분석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이제 수시 설명회인데요. 오늘 이걸 하나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수시 설명회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올해 합격자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저도 오늘 들어오기 전에 또 연대 논술 합격한 애가 하나 또 연락을 했어요. 제가 지금 연대 논술 합격 3명이 나왔거든요. 경영학과 2명, 경제학과 1명. 근데 지금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발표 나온 걸 취합해서 1월 달에 한번 할 겁니다. 올해 결과 갖고서요. 근데 오늘 이제 보여드릴 거는 작년 결과들인데 데이터는 되게 많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숫자적으로만 쭉 오늘 문과 부모님들인데 숫자에 강하신가요? 괜찮겠죠? 숫자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이 숫자가 갖고 있는 약간의 뭐랄까요? 왜곡이 있어요. 제가 이제 수시 설명할 때 어떤 일이 좀 발생할 수 있냐면 선모당이 사람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숫자 입력하신 다음에 그걸 우리 아이의 학생부를 딱 보는 순간에 왜곡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선모당이 우리 아이를 잡게 돼요. 내가 잘못되면. 그래서 이건 약간 걸러들을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게 걸러들이란 말은 뭐냐면 실제로 입시 전문가들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 드리면 입시 전문가 누구 찾아가시냐면 옆집 엄마를 찾아가는 경우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게 약간 잘못하시면 옆집 아주머니가 히어로가 될 수 있지만 빌런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가름하셔야 되고요. 필요하시다면 컨설팅을 받으세요. 꼭 저희하고는 아니더라도
제가 컨설팅 찾는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데이터가 많은 데를 찾아가세요. 축적된 데이터가 많은 곳. 대치동이든 중계동이든 뭐 어디든 목동을 가셔서 봤던 경험이 많고 데이터가 많은 쪽을 찾으시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애들 학생부 보면 이게 학생부 얘기를 제가 할 텐데 오늘은 학생부 분석을 철저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점수만 보여드릴 텐데요. 아이들 학생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저께 왔던 눈이 생각이 나요. 혹시 눈이 몇 각형으로 내리는지 아시죠? 눈 결정체. 육각형이죠. 모든 눈은 다 육각형입니다. 그렇죠? 문과 부모님들이 확실히 그냥 눈이면 낭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육각형으로 내리는데 그 모든 육각형으로 내리지만 지구가 태어나고부터 지금까지 눈꽃송이가 내린 게 36억 년부터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그러면 36억 동안 내렸으면 몇 송이가 내렸을까요, 그동안? 셀 수 없게 내렸겠죠. 근데 그 많은 눈꽃송이가 한 번도 똑같은 육각형은 없대요. 다 다른 눈꽃송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우리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근데 아이들의 학생부도 사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숫자를 보여드리지만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육각형만 확인하는 겁니다. 육각형이 어떤 모양으로 결정체가 만들어졌는지는 우리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이건 전문가대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일단 전형계획안은 그냥 간단하게 훑을게요. 오늘은 이제 수식것만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아마 전형계획안 학교별로 되어 있는 거는 요거 입시자료집 보면 이게 확정안 아니고 확정안은 나중에 4월 달에 나옵니다. 지금은 아마 초안이고요. 4월 달에 확정하게 돼 있으니까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학년도 입시자료집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좀 볼 거니까 필요하시면 찾아서 보시면 될 거고 이거 안 보이신다면 일단은 뭐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그냥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그래서 수시 정시는 빼고요. 그동안 정시권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이건 전국 단위의 배분이에요. 그래서 교과가 56.7%, 그 다음에 그 학생부 종합이 29.9%. 이거 나중에 비율만 좀 보십시오. 논술 같은 경우는 4% 정도 돼 있어요. 이거는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볼 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지방에 관심 있다고는 얘기 안 드렸어요. 그래서 뭐 낙동강이나 섬진강 쪽에 있는 대학에 관심이 있냐? 그런 거라면 앞에 걸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수도권 지역들입니다. 이거를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정원이 되게 많구나, 적구나 이것도 알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대학에 뭘 중심으로 보느냐예요. 학생부를 볼 때도. 잠깐 보시면 아까 혹시 기억나세요? 교과 전형이 몇 %였는지? 기억나세요? 벌써 잊으셨나요? 순간 몇 초 전이었는데 다시 가볼게요. 다시 잘 보세요. 몇 %요? 56.7%. 자, 근데 수도권으로 오면 몇 %예요? 교과 전형이. 32% 줄었죠. 자, 수도권의 대학들은 내신만 좋은 아이들을 선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신만 좋다고 선호하지 않는다는 표시예요. 교과가 줄어들었다는 뜻은. 옛날엔 더 적었어요. 옛날에는 소위 말하면 메이저 5개 대학 있죠.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이때 교과 전형이 몇 %였냐면 1.7%였어요. 누구밖에 없었냐? 고대밖에 없었어요. 연대도 없고 서울대도 없고 서강대도 없고 성대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교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서 정시를 늘릴래 교과를 늘릴래. 왜 정부는 자꾸 정시를 늘리라고 하거나 교과를 늘리려고 하냐면 교과 늘리라고 하는 건 정부 입장이었고요. 정시 늘리라고 뭐였냐면 여론의 입장이었어요. 둘 다 똑같은 이유는 뭐냐면 숫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줄 세울 수 있어요. 몇 %까지? 0.00%까지 세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연대 같은 거 점수 낼 때 만점으로 1000점 만점에서 보통 연대 합격선을 오래 얘기하는 게 표점으로 따지면 720점대를 보거든요, 연대가. 근데 애들 합격되는 게 72.35점. 누구는 34점. 그래서 순위가 갈려요.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럼 정시 대신에 뭐가 또 있냐? 교과도 있어요. 교과도 제트 점수를 해서요. 점수를 쭉 줄 세울 수 있습니다. 내신 1.00, 1.01, 1.02, 1.03, 1.04.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늘려라 라고 얘기해갖고 늘린 건데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지방대학보다 교과를 안 늘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신만 좋다고 뛰어난 학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영재고에서 내신 4등급 대하고 일반고에서 내신 1등급 대하고 누구 뽑고 싶으세요? 다 영재고신가요? 다 우리 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대학들은 영재고회를 뽑고 싶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을 뽑으면, 교과로 뽑으면 영재고회도 못 뽑아요. 종합 전형이라는 걸 써야지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종합을 늘려놓고 있어요.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논술 같은 경우는 아까 이모ල් 선생님 얘기를 하셨겠지만 지방으로 가면 4%인데 사실은 전체 전국 단위 199개 학교를 합치면 4%지만 지방의 대학에서 논술 보는 학교만 치면 몇 %냐? 1% 정도밖에 안 돼요. 논술 보는 학교는 다 어디냐? 수도권에 가 있어요. 10%.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교과 내신을 뽑지 않는 전형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교과 내신만 좋다고 해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학교가 많거나 아니면은 잘 갈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우리 지역에서 상계고 내신하고 실제로 대진고 내신은 같게 취급이 그동안 안 돼 왔어요. 같은 일반고인데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비율도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소위 말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밖에 생각 안 한다. 그럼 3개 정원을 보셔야 돼. 세 학교. 아니 5개까지 볼래. 나머지 재수시킬 거야. 그러면 5개 학교의 정원이 어떤지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자료집이 있으니까 대충 훑어드릴게요. 그냥 쭉 보여만 드릴게요. 요강 보시면 금방 이해 가실 거고요. 이거 서울대 거고, 서울대 보시면 수시가 다 줄었어요. 서울대 직윤 마이너스 199명, 서울대 일반 전형 184명 줄었고요. 기회균형도 줄었어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정시로 갔어요. 그러니까 정시 확대란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중요 대학들은 다 정시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마 고민들 하실 수도 있어요. 직윤하고 일반 전형하고 뭘 쓸까? 최상위권 친구들은 어떤 게 더 확률이 높을까요? 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거는 다른 학교로 내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면 고대 교과 추천을 고대 건대를 쓸 것도 해도 마찬가지예요. 추천을 쓰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일반 학종을 쓰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숙대 예를 들고 숙대가 숙명인재 1, 2가 있어요. 자, 1은 학교 추천이고요. 2는 자기 추천이에요. 자, 그럼 학교에서 추천해 준대요. 담임 선생님이. 추천을 받으실래요? 말래요? 자, 한번 투표해 봅시다. 자, 숙명인재 1 학교 추천이다. 이걸 받겠다. 2를 받겠다. 2를 그냥 쓰겠다. 나 혼자. 자, 아무도 없으신가요? 숙대 정도는 안 갈 거다. 뭐 이런 생각이실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내신 컷은 어디가 높냐면 당연히 숙명인재 1인 학교 추천이 높아요. 우리 아이가 내신이 딸리면 추천을 줘도 받으면 안 되세요. 심지어는 서울대 요 지역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지역균형 우리 지역에서 어떠냐면 중요과를 못 써요. 거의. 서울대 경제, 경영, 정예, 심리 이런 데 쓰질 못합니다. 다 보통 지역균형 쓴 애들은 다 어디 쓰냐? 아시아문화 혹은 무슨 고고미술사학, 미학과 이런 데 써요 주로. 국어교육과. 그러니까 이것도 전략적으로 나중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컨설턴트들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는 논술이 있는 거는 조금 들어오실 거예요. 아까 제가 연대 합격했던 학생들 연락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행복해하는 아이들이에요, 보통. 꼭 연대가 아니더라도요. 논술로 합격한 애들은 아마 인생에서 그 순간 가장 합격했을 때 가장 행복해하는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수능 망하고 나서.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뒤로 갈수록 따뜻하지 않은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협박은 아니고요. 올해 사실은 문과들은 어떠냐면 올해 이제 선배들이 고3 원서를 쓰게 될 텐데 암담합니다, 지금. 문과들.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과의 침탈. 그게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경계열은 문과가 전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과에서 1000등 정도에서 서울대를 원서 쓸 정도가 아니면 수능으로 고대 연대 라인부터는 이과 애들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조정은 지금 나중에 변환표점 이런 것도 들어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오늘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변표에서 어떻게 봐주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지금 한양대랑 연대는 거의 사탐하고 과탐의 표준 점수 차이를 별로 고려하지 않았어요. 근데 서강대는 약간 보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문과에도 구제를 좀 해줬는데 대학에서 구제를 안 해주면
상경계를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수능 성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과 시립대가 정시 원서를 쓰게 되면 어디를 갈 수 있냐면 서강대, 성대 라인의 상위권 문과과를 갈 수는 있어요. 잘 쓰면 연고대 나진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시립대 갈 수 있는 이과에.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이과의 침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시 상황에서. 근데 예를 든다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문과 애들이 못 넘어와요. 이과 애들이. 왜냐면 얘네들은 숫자에 강하지 글에 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누구끼리 싸움이냐면 문과들끼리 싸움이에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내신이 좀 그러니까 최저가 없는 것들은 경쟁률하고 합격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최저가 있는 것도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능이 된다면 최저가 있는 전형들을 논술이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공략하셔야 돼요. 제가 이 요강들은 너무 자세히 분석은 안 해드릴게요. 이건 뭐 일단은 보시면 알 거고요. 요것만 잠깐 확인해 볼까요? 소위 말하면 그 연대 추천형하고 연대 활동수자하고 내신 컷으로 따져보면 당연히 연대 추천형의 내신이 훨씬 좋아요. 활동형이 낮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내신에 딸린다고 한다면 활동형을 쓰고 최저를 맞춰야 돼요. 자, 근데 고대 같은 경우는 내신 망한 학생들의 소위 말하면 스카이를 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중에 하나입니다. 요것도 내신이 좀 센 편이긴 한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요것도 다 최저가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올해가 4합 7인데 문과 경쟁률이 실제 얼마 나오냐면 0.85대 1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0.85대 1은 뭐냐 그냥 미달이라는 뜻이거든요. 최저 충족된 애만 따진다면. 원래는 5배수를 뽑는데 5배수를 뽑은 의미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신이 좀 나쁘다고 한다면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수능의 최저가 높은 데를 공략합니다. 논술이든 학생부든 혹은 교과든 심지어는. 그 중에 이제 스카이 중에서는 고대가 가장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서울대하고 고대 말고는 논술 전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강대도 논술 전형이 있고요. 최저 높은 편입니다. 좀. 그리고 교과 전형이 올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아마도 한양대 교과랑 비슷할 것 같고 제가 좀 이따 다 보여드릴게요. 점수는. 최저가 있는데 아마도 한양대는 최저가 없으니까 한양대 교과 내신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성대도 교과가 올해 생겼습니다. 얘네도 최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만약에 어떤 수시 원서를 쓰시게 될 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건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생각하시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해요. 수시 원서를 쓸 수 있다라는 것 쪽에 그것 때문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부모님들 혹시 위에 선배들 한번 만나서 물어보시죠. 수시를 쉽게 갔는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수시를 쉽게 가려고 하는 태도가 뭐냐? 이건 아마 다른 분들도 이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쉽게 간다는 얘기가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신 따는 게 그동안 쉬웠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3학년 때 쉽게 공부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논술도 안 하고 수능 공부도 안 하고 2학년 때까지 벌어놓은 내신으로 대학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 갑니다. 그래서 최저 있는 대로 공략하십시오. 수시 전형에서는 교과든 논술이든 학종이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최저 있는 걸 계속 보여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한양대가 사실은 논술이든 학종이든 교과로 간 게 만만치가 않아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한양대 교과 내신은 거의 서울대 직윤 내신과 거의 비슷해요. 얘네가 최저가 없거든요. 서울대 직윤은 그래도 최저가 있는데 얘는 최저가 아예 없어요. 나중에 한번 내신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최저가 없다라는 게 어떤 유력을 발휘하는지와 관련시켜서 이거 다 넘어갈게요. 이대도 미래인재가 최저가 있는데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내신이 좀 나쁜 친구들은 중대는 안 되지만 이대는 될 수 있어요. 여학생들한테. 근데 여학생들한테 이대 추천하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여중 여고 나왔는데 뭐 수녀도 아니고 어떻게 여대를 갈 수 있나 이런 비슷한 내신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최저 있는 데 쓰시는 거. 또 하나 얘기 드리면 수시 1차와 수시 2차가 있는데 대부분은 수시 2차보다 1차가 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끝나고 보는 게 수시 2차거든요. 근데 애들이 뭐냐면 수시 2차는 수능에서 뭔가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시 1차를 잘 안 써요. 그래서 경쟁률도 떨어지고 실제 성적이 좋은 애들이 수시 1차를 잘 안 씁니다.
대표적으로 논술 같은 경우 홍대 가는 게 되게 쉽거든요. 왜냐면 홍대가 수시 1차에 있었어요, 올해. 애들이 홍대 정도는 정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서를 안 써요. 그럼 실제 경쟁률이 엄청나게 하락합니다.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최저, 그 다음에 전형 일정들. 수시 1차이냐, 수시 2차이냐. 수능 전이냐, 수능 후냐예요. 네. 자, 뭐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이건. 나중에 아마 요강 보시고 모르는 거 상담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학생부 종합전형 하나만 있지 않고요. 이게 중대처럼 요거 이제 최저 있는 것들 논술 전형이 있고요. 중대가 다빈치 전형하고 탐구형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요 다빈치 전형은 주로 일반고 학생들이 쓰는 거고요. 탐구형은 주로 특목고 애들. 중대 다빈치 애드메타가 하나 비교해보면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다빈치 전형은 보통 내신 한 1.8 정도에서 끝나요. 1.8대. 근데 탐구형 전형 같은 경우는 4점대가 나올 때도 있어요. 합격자들 중에서요. 근데 주로 이제 걔네들은 자사나 특목 애들이 좀 끼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고대 계열적 합성하고 학업우수 전형하고 차이하고도 비슷합니다. 경희대 논술 최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의 최저가 있어요. 얘는 대충 이 정도 보여드리고요. 넘어갈게요. 건대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숫자로 쭉 훑어드릴게요. 처음에는 해당자가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실에. 그래서 학교별로 하나 정도씩밖에 없는 거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이다. 손 안 드셔도 됩니다. 그냥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계셔도 되고요. 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인데 서울대를 합격할 서울대 지역균형을 받았어요. 학교를 2명씩 주는데 그럼 어느 정도 될까요? 퍼센티지로. 만약 우리 아이가 해성여고에도 전교 1등이에요. 혹은 대진여고도 전교 1등이다. 전국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죠? 모르시나요? 약간 충격인데 우리 한 17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전교 1등이 몇 명 있나요? 곱하기 2 해야 되죠. 문과, 이과. 그렇죠? 그럼 3000명이 좀 넘잖아요. 3400명 정도 나오는데 서울대 직윤 정원이 얼마인가요? 500명대입니다.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에도 어떻죠? 갈 확률이 3분의 1도 안, 4분의 1도 안 돼요. 당연히 갈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내신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평균 내신으로 그냥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1.31. 자, 이게 몇 명이에요? 작년 케이스예요. 꽤 많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합격한 그룹, 떨어진 그룹입니다. 합격한 애 27명, 40명, 20, 50명 이 정도 샘플 보여드릴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불합격 19명, 14명. 자, 여기 지금 합격생들 평균. 이거는 일반고 애들만 거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간혹 자사고 애들도 직윤을 쓰긴 하는데요. 불합격한 애들 1.4대. 우리 동네에서 1.31 정도 내신을 끊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전교 1등을 해도 1.31대가 안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편차, 표준 편차고요. 최소가 뭐냐면 가장 좋았던 애들이에요. 최대가 가장 나빴던 내신입니다. 요건 2.3인데 직윤을 썼죠. 요거는 소위 말하면 일반고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커요. 분석은 안 되지만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 보실 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요 정도 내신이라고 하면 일단은 직윤을 썼을 때 합격 가능성이 한 평균 정도 들어갈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과에마다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 서울대 일반은 내신이 조금 더 내려가죠. 평균 따져보면 1.75 정도 나와요. 우리 동네에서 이과 애들 같은 경우는 내신 2점대 초반까지는 가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문과는 2점대 나가서 서울대 일반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제가 20년 동안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뭐 이 정도가 맥스 정도 돼요, 우리 지역에서. 그 다음에 과 쓰면 주로 어디냐, 영신용어 가장 많이 보내는 과인데 종교학과 이런 데 제일 많이 쓰고 보통 한 1.4대 5대 정도가 우리 지역에서 씁니다. 요번에 서라벌에서 2.15 정도 되는 친구가 하나 서울대 1단계 통과를 했거든요. 최종은 안 된 것 같아요. 그 친구 연락이 아직 안 와서 저한테.
다른 친구도 연락이 됐다고 와서 대충 올해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하여튼 1.75, 근데 2.75 정도 돼서, 서랍으로서 저 정도 내신으로 일단 통과했구나. 그러니까 물론 과는 뭐 이렇게 아주 상위과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요 정도 2등급 안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일단은 서울대 일반을 써보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얘네들은 서울대는 쓸 수 있지만 어디는 못 쓰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연대는 못 써요. 연대가 더 높죠. 둘 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활동후 수자. 연대 추천형이면 이거보다 더 높을 거고요. 내신이 아까 서울대 직윤하고는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1.6대 정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를 다 기억하실 수는 없을 거니까 대충 요 경제경영학부 라인하고 그다음에 평균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써드린 거.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은 이 정도. 제가 인서울권까지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다른 데 설명하는 것처럼 뭐 상위권 대학만 보내드리고 끝 이렇게 하진 않을 거니까. 그다음에 요건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의 가장 큰 차이가 혹시 뭔가요? 실장님.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가장 큰 차이. 성적. 성적 어떻게 보는지가 가장 큰 차이. 교과 전형은 어떠냐면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Z점수 뽑아서 소수점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만약에 이게 뒤바뀌어 있다. 그러면 교육부에 나중에 검사를 받을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신이 1.2는 떨어졌는데 1.25가 붙었니?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걸 설명이 되게 쉬워요. 근데 교과 전형은 1.25인데 1.2는 떨어지고 1.25가 떨어졌다. 1.25는 붙고 1.2가 떨어졌다. 그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너는 줄로 세웠는데 얘는 되고 얘는 떨어졌지? 그럼 그게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최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면적. 이걸로 소위 말하는 이제 갈라내요. 얘는 면접이 있습니다. 최저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네가 최저가 없었으면 아마도 이게 조금 바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교과 전형인데 1.08에 떨어졌죠. 근데 여기 보시면 1.7이 붙었잖아요. 이게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설명하는 게 요거 조금 이따 제가 요거까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고대 학업우수. 자, 제가 지금 저거 2.04 써놓은 거 있잖아요. 상단에. 저게 뭐냐면 얘네들만 뽑은 게 아니에요. 이것만 뽑아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있는 다른 과 거 이거 지금 제가 너무 사이즈가 커서 몇 개과만 뽑았는데 전체 문과과입니다. 샘플이 한 몇백 명 돼요. 합격생들도 보시면 19명, 14명. 과별로 19, 14, 8, 6, 7, 5, 6. 떨어진 데는 107명. 적은 샘플이 아니죠. 거기서 뽑은 평균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자, 근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2점대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실제 붙었던 얘들 보면은 지금 여기는 2.89 정도까지 나왔는데 더 밑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로 누가 많이 갔냐? 최저를 맞췄던 재수생들이 많이 갔어요. 최저를 맞추면 올해 같은 경우 어떠냐? 내신과 거의 상관없이 갈 겁니다. 5배선에 들었으면. 일반고도 3점대까지 쓰라 그랬어요, 제가.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 3점대 초반까지 써봐. 5배선에 들면, 이거는 근데 작년 자리는 3배수까지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5배수입니다. 자, 이거 비교해 드릴게요. 이쪽이 이거 다 하나씩 뒤져낸 겁니다. 이쪽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아까 두 개 보셨죠?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 1.07부터 해서 1.31까지 최초합. 얘네 충원합. 내신이 더 좋죠. 1.2, 1.25, 1.28 다 떨어졌죠. 얘는 왜 떨어졌냐? 물론 고대가 면접도 보지만 최저가 안 나온 애들이에요. 거의. 자, 그 다음에 요 학생부 종합전형 1.39, 1.43에서 쭉 해서 2.82까지 나왔어요. 요거 지금 경영학과 분석입니다. 근데 1.54, 1.6, 1.88 떨어졌어요. 요것도 실제로는 뭐일 가능성이 크냐면 요거는 면접일 가능성도 있지만 얘는 주로 최저의 문제들입니다. 최저가 4합7로 굉장히 높았어요. 자, 그냥 성대도 한번 잠깐 보시면 성대는 뽑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얘네들 보면은 과별 모집하고 계열별 모집들이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죠. 이제 발표할 것 중에. 이것도 이제 평균 내신 보시면 1.99.
이것도 샘플은 되게 많은 편이에요. 요거 이제 계열별로 모집했던 거. 그러니까 요거 따로 보시긴 하셔야 돼요. 뭐냐면 요거는 계열별 모집, 인문사회과학 계열하고 사회과학 계열, 계열별 모집했던 거고, 요거는 과별 모집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평균 내신이 1.99 정도 나오고, 계열별 모집 중에서 어떻게 조금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거는 내가 내신이 약간 나쁘다고 한다면 인문과학 계열별 모집으로 넣는 게 조금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대도 한번 잠깐 분석해 보면 얘네는 근데 최저가 없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계열별 모집 1.00도 있어요. 합격해 우리가 추적했던 애 중에서 1.00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1.00인 애들이 매년 한 80명 나와요. 그러니까 전국의 고등학교가 아까 제가 1,700개 정도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한 80개 고등학교는 전교 1등이 내신이 1.00입니다. 우리 지역은 없어요. 우리 지역은 작년에 한 명 있었습니다. 1.00이. 선덕고에서. 이과였어요. 제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자세고에서 내신 1.00 찍었던 친구가. 걔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갔는데, 지금 저희하고는 조교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생물 선생님하고 수학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친구인데, 여기 보시면 3.58까지 충원 합격을 했는데, 요거는 일반고일 가능성이 적고요. 여기까지가 일반고일 가능성이 커요. 1.78까지가. 그 다음에 뒤바뀌었죠. 1.33, 1.36, 1.48. 떨어졌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최저도 없거든요. 아까 고대같이 최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얘네 떨어졌을까요? 자, 이게 아까 제가 숫자로 보는 위험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점수로만 해서 Z점수 계산해서 줄 세우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나 혹은 세특 기록이나 이런 것들 다 검토해 봐야 돼요. 육각형은 육각형인데 어떤 걸로 동결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때 이제 선무당이 사람 잡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별 모집. 과별 모집은 편차가 조금 적어요. 계열별 모집보다는. 그래서 1.04부터 시작해서 얘네 떨어진 거. 요 두 가지 얘네들하고 요게 뒤바뀐 게 일반고와 자사고의 문제도 있겠지만 같은 일반고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경희대. 이것도 내신 보시면 평균으로 따지면 2.27. 학교별로 조금씩 증가하는 건 아시겠죠? 근데 아까 성대보다 고대 학종이 내신이 더 나빴죠? 성대가 1.99 나왔는데 고대 학종은 2점대가 나왔잖아요. 2.07인가 나왔었죠?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최저가 있는 전형과 최저가 없는 전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인서울권 대학들. 여기 보시면 요 인서울권 대학이 대략 어디냐면 저기 학교 이름 가렸는데 광운대, 숭실대, 명지대 이런 학교들이에요. 자, 그런 학교들의 교과 전형이 얼마냐면 2.17이에요. 굉장히 높죠.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1.8, 1.89 이거 다 1점대예요. 우리 지역은 그래서 이 학교들을 교과로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우리 학교. 이건 다 지방 애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이 내신을 갖고 저기 쓰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종합전형은 조금 낮죠. 3점대 정도 나옵니다. 우리 동네 쓸까요? 안 쓸까요? 씁니다. 자, 우리 동네 애들도 쓰기 시작해요. 아까 숭실대, 광운대, 명지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들의 요 내신을 갖고 있는 애들은 써요. 2점대 중반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 애들도. 그래서 3점대 초반까지는 다 써요. 평균 내신들은 2.69. 그러니까 3점 정도 전후로 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대들. 여학생들이 수녀가 되기 싫다고 하지만 덕성여대랑 서울여대. 우리 지역에서 서울여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동네에 가까우니까 되게 많이 쓰는데 내신 평균 따져보면 3.01. 근데 아마 요 3.01 갖고서 우리 동네에서 잘 안 쓰고 싶으실 거예요. 전형들을. 요 대학까지는. 왜냐하면 수능이 더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니까 안 씁니다. 자, 이것도 근데 쉽게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 수능. 제가 아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잔소리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대안이 없을 때 대안을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선생을 고르는 문제든 아니면 내가 정시 성적이 안 오르는 상황이든. 그러니까 막연히 밀어두시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분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좀 넘어가 보면 논술 대응도 잠깐 뭐 이모 선생님 많이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럼 잠깐만 소개만 이거는 저희 자료집에 있어요. 특히 이모 선생님께 최근 거니까 그거 아마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최저 조건들이 있는 것들. 올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문과에서 가장 소위 말하면 승자가 누구냐? 문과 논술 최저 맞춘 애다. 올해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중요 대학들 중에서 예를 들면 아까 홍익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홍익대, 그 다음에 외대, 그 다음 중앙대, 이대. 요 한 4개 학교는요. 최저 맞춘 애들은 거의 다 살아온 것 같아요. 다 연락이 왔어요, 애들한테. 왜냐하면 학교 레벨보다 최저가 높아요. 세종대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중앙대 최저가 3.6이거든요. 그것도 탐구 2개 평균이에요. 엄청 높은 겁니다. 보통 예전에도 소위 말하면 수학 나형으로 문과 읽기만 따래 볼 때도 어땠냐면 경쟁률이 처음에 30대 1이었다가 40대 1, 30대 1 나왔다가 나중에 가면 9대 1, 8대 1 나왔거든요. 중앙대가. 근데 올해는 지금 아직 공개 안 했지만 그것도 안 된 것 같아요. 훨씬. 그래서 최저 있는 학교들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최저. 자, 그 다음에 경쟁률 조정들이에요. 이거 제가 제일 갖고 중앙대 뺐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보여서. 성대 같은 경우 이게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경쟁률이. 여기 이대 같은 경우는 이대 인문투 같은 거 21대 1 정도 되는데 9.3대 1 정도 나오죠. 자, 이 경쟁률은 뭐랑 비슷하냐면 동국대도 보시면 9대 1, 12대 1, 11.1대 1, 25대 1 나오는데 이게 최저 조건이 없는 학종 경쟁률과 비슷해요. 혹은 교과 전형과. 그러니까 우리는 학종하고 교과 쓰면 논술보다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안 그렇습니다. 최저를 맞춰주면 특히 올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과가 최저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최저를 맞춰주면 내신이 갖고 있는 아주 큰 핸디캡들을 바로바로 극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논술로 여기서 몇 명 보내냐면 260명 정도 보냈거든요. 엄청 많이 보낸 거예요. 진짜로. 논술 전용으로 260명 보냈으면. 우리 수업 들었던 애가 몇 명일까요? 만약에 이거다. 75대 1. 그럼 몇 명 정도 되죠? 260명 정도에다 250명에다 곱하기 75명을 해야 되겠지. 우리 수강생이 나오겠죠, 논술. 자, 그렇게 만약에 논술 수강생이 많았으면 제가 이 건물을 샀습니다. 근데 그렇진 않아요.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최저를 잘 공략하시면. 그래서 요 경쟁률은 요걸 기억하시고요. 올해는 아마 대학들이 공개하는 경쟁률 보면 여기에 반토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반토막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논술 유형들인데요. 언어 논술만 보는 학교들도 있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언어 논술하고 영어 지문이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대랑 외대. 그 다음에 언어 논술하고 수리 논술을 같이 보는, 이거 주로 상경 계열이 많이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언어 논술, 영어 제시문, 수리 논술 같이 다 나오는 학교. 연대가 제일 세죠. 연대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최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학교도 중요 대학들 이름은 다 들어있어요. 소위 말하면 이제 고대랑 서울대 빼고는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논술 난이도도 잠깐만 이건 나중에 저희가 또 설명을 할 겁니다. 특히 수시 콘서트 같은 게 있거든요. 수시 학교별로 쭉 설명해 하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레벨과 논술 수준은 상관성이 높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논술 난이도로 가장 쉬운 학교 중대예요. 성대.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연대는 어렵습니다. 요건 이제 최저 조건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대략 3합 6, 2합 4에서 5, 그 다음에 2합 6 이상이나 없거나. 난이도는 한번 기억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논술 글쓰기 전혀 안 했다. 일기장도 안 쓰고 엄마 아빠 생신 때 편지도 안 쓴다. 그래도 논술로 붙어요. 왜냐하면 논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절대평가를 뽑으면 논술을 뽑을 애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덜 못 쓰냐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과 내신은 프로페셔널 싸움이라고 한다면 논술은 아마추어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자료집에 있으니까 뭐 굳이 막 사진 안 찍으셔도 될 것 같고요. 내신 실제 반영률입니다. 예를 들면 연대고대는 지금 내신 반영 안 하고요. 아예 그냥 논술 100이고 서강대 같은 데서 잘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중대랑 서강대 보여드렸는데 요게 1등급은 10점을 주는데
8등급이 9.7점을 줘요. 0.3점 감점이고 9등급 정도 돼야지 얼마 까죠? 10점을 다 까거든요. 학교에 9등급이 있나요? 제가 입시를 20년 했지만 9등급을 본 적은 없어요.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아이죠,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거의 뭐냐면 반영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중앙대 같은 경우도 보면 10등급까지는 어떠냐? 19.2점이에요. 그러니까 7등급까지는 괜찮다, 중대. 서강대는 8등급까지는 괜찮다. 연고대는 그냥 학교만 졸업하면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에 예를 논술 뭐 60에 교과 20에 비교과 20 이렇게 해도 실제로 이 40점은 기본 점수를 다 주는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다음 비교과도 뭘 보냐? 딱 하나밖에 안 봐요, 거의. 출결밖에 안 봅니다. 출결 봉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수상이나 세특기록 이런 거 안 봅니다. 비교과는 그냥. 심지어 무단결석해도 만점을 줘요. 1년에 한 번씩 무단결석을 해도 보통 대부분의 학교가 무단결석 3회까지는 만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엄마랑 싸우고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제 논술로 합격했던 애들, 올해 애들은 아니고요. 작년 애들입니다. 올해 애들 거 취합되면 저희가 이제 공개해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연대 경제인데 수능 점수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수능 성적표 받고 나서 합격 여부가 나오거든요. 요 학생은 대진여고 학생이었어요. 그다음에 경영도 보시면은 2.8 내신들 보시면 5.2도 있어요. 이화여대부터는 일반고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논술은 사실 이런 식의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있다. 그 다음에 저희 학리 논술 여기서 지금 2000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20년 넘었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결과를 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입시를 준비하는 자세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좀 슬픈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데이터를 어디서 구했는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올해 수능 결과예요. 올해 겁니다. 평균 추정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탐원, 탐투. 표준 점수로 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100분입니다. 등급으로 하니까 조금 아시겠죠? 4.4, 4.9, 3, 4, 4.6, 4.2. 저게 우리 동네 대충 샘플은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이제 학원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샘플이 엄청나게 많다는. 우리 지역 애들 평균이에요. 올해 수능. 그렇게 기대를 막연히 하셨거든요, 부모님들이. 근데 사실은 이 상태로 정시를 가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어디 갈까요? 이거 딱 우리 동네 아이들 지금 길거리, 은행 사거리 다니는 애들의 평균이에요. 올해 고3 애들. 어디 갈까요? 자, 갈 때 알려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 중부대, 한남대 나오고 들어보셨나요? 자, 학교를 폄하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고3 되시면 이 색깔에 되게 익숙해질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속성장이라고 하는, 아마 고3 자녀를 보내보셨던 분이 계시면 이거 익숙하실 거예요. 제일 보기 싫은 색깔이 뭘 것 같으세요? 빨간색. 이거는 상향이라는 뜻입니다. 과상이나 상향. 노란 게 뭐냐? 약간의 소위 말하면 모험. 초록이 뭐냐? 안정. 적정이나 안정. 요게 안정. 요게 약간 적정. 자, 중부대나 한남대도 어떻게 나오죠? 빨간 게 막 나와요. 아까 우리 동네 애들이 평균 다시 가보면 음, 음. 이렇게 평균이 나오면 정시로 갈 수 있는 데가 거기. 자, 2학년 11월 달에 이런 등급을 받았을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아닙니다. 근데 수능에 이렇게 받아요. 왜 이렇게 받을까? 아까 수능이 몇 년 됐다 그랬죠? 20년 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노하우와 스킬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평가원에서 왜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 지경이고 공부 안 하고 있는데 왜 어렵게 내냐 그래. 자기가 잘리기까지 하면서. 요번에 생명과학 2 같은 경우는 오류 문제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스탠포드 대
그래서 석자 교수한테 애들이 메일을 써서 보냈어요. 이거 확인 좀 해달라고. 영어로 번역해서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그 석자 교수가 그 메일을 보고서 자기 박사과정 애들한테 풀어보라고 시켰대요. 일주일 걸렸대. 근데 우리 아이들은 거 몇 분 만에 푸냐? 2분 만에 풀어야 돼. 미친 거죠, 사실. 그래서 놀랐대요. 그 스탠포드 대학 석자 교수가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고등학생들한테 풀게 하냐. 이게 수능이 소위 말하면 고인물들이 엄청 쌓였어요. 우리가 그냥 재수생하자. 재수생들이 1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상위권 재수생만 10,000명이 넘어요. 제가 이제 강대에 있으면 어떤 분들 만나냐면 수능 중독자들이 있어요. 연경 다니다가 반수한 분들이 있어요. 미친 거죠, 사실은. 그냥 연대 경영 조용히 다니면 되는데 굳이 서울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어떠냐? 6월 달에 반수행반이 열려요. 한 반에 50명 정도 앉아있는데 그 중에 반이 연고대 애들. 가끔 서울대 애들도 끼어있어요. 서울대 연교감 이런 놈들. 걔네들이 이 모양으로 만들어요. 우리 아이들 성적들 수능에 가면. 6월까지도 어떻게 착각하냐면요.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나올 거라고. 이게 제가 그냥 말씀한 200케이스가 넘는 걸 분석해 드린 거예요. 제가 사실은 문이과 합친 거거든요. 문과만 보내드리면 더 심해. 제가 문이과 합친 걸 보여드려요. 자, 그래서 생각하실 거 하나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성적은 진학의 최대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지노선이세요. 우리 아이가 내신 3.0인데 덕성여대를 쓸 거냐? 이건 최대치가 아니고 최소치. 이거 최대치로 설정하는 순간에 아이는 공부를 안 합니다. 소위 말하면 인서울을 하려면 목표가 어디가 되죠? 최소한? 서강대 성대는 잡아야지 인서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을 그냥 힘들까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 학벌주의자 같긴 한데 이 순간은 그러니까 저도 학부모를 했었거든요. 이 순간은 학부모가 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부모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수능 끝나면 부모가 돼주시면 돼요. 아이가 수능 망쳤잖아요. 그럼 그때 어떡하냐? 그냥 그때 안아주시면 돼요. 그때. 고생했으니까 그래도. 지금은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애가 어떤 길을 만들어 가야 될 건지. 그 목표를 최대한 높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암담한 현실을 보여줬지만 그건 통계적 결과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평균치예요. 눈이 육각형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아이도 그럴 거라고 얘기는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논술을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보통 시간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럼 그 시간에 걔가 공부를 하냐? 핸드폰을 합니다. 저는 핸드폰 정말 부셔버리고 싶어요. 핸드폰 없으면 애들, 혹시 우리 학생들 미안하다. 핸드폰 없으면, 선생님 그냥 얘기할게요. 오늘 본 김에. 핸드폰 없으면 수능 10점 올라가요, 그냥. 아까 고3 같이 하면 대부분 다 입시 실패합니다. 재수행 같이 해야 돼요. 재수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핸드폰을 공시폰으로 바꾸거나 없애는 거예요. 부모님 그거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집안 싸움 납니다. 학생이 자발적 결정을 해야 돼요. 사실. 그 시간은 핸드폰 쓰는 시간만 없애도 논술할 시간은 제가 볼 때는 몇십 배 나와요.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특히 문과생이잖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과생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수시는 상향 지원하라고 얘기 드려요. 왜? 수능까지 가도 돼. 그래도 나중에 문과 잡아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문과생은 어때요? 수시에서 끝낼 수 있으면 수시에서 끝내셔야 돼요. 뭘 해서? 최저를 맞춰서. 그 논술은 필수예요. 문과생들한테. 제가 볼 때는. 지금 통합형 수능이 되는 순간에 문과생들한테 필수입니다. 올해 입시 결과 나온 거 보십시오. 나중에. 이과 애들이 얼마 넘어갔는지. 원래 제가 한번 분석했는데 초반에는 한 2% 정도 봤는데 저 혼자 10%대 얘기했었거든요. 아무도 입시 전문가 중에서 그거 동의 안 했어요. 야, 이과 애들이 미쳤다고 문과 넘어가냐? 근데 지금 애들 원서 쓰는 거 보니까 최소 20%예요. 특히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미적 선택자들이 다 점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필수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거 갖고 정시만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석이조로 노려야 돼요. 수능 갖고 수시도 노려야 돼. 최저를 맞추는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성적표가 뭐냐면 333 성적표. 기분도 삼삼하지 않고요. 대학 갈 때도 삼삼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성적표는 2929를 원해요. 오히려 2등급, 9등급, 2등급, 9등급. 이게 대학 훨씬 잘 갑니다.
특히 지금같이 문과 애들이 최저를 못 맞히는 구조에서는 훨씬 잘 가요. 그 다음에 최저 조건이 있는 전형들, 논술 전형은 아까 얘기했지만 교과나 학생부 전형보다 경쟁률이 낮아요. 이거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시 전형에서는 강력한 반수생, 아까. 얘네 정말 셉니다. 이거를 뭘로 진짜 본격화되기 시작했냐면 코로나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올해 등급컷 바뀐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수학? 수학이 원래 미적이 1등급 컷이 82가 나왔고 확통이 84가 나왔었어요. 자, 근데 메가나 소위 이투수나 대성마이맥이나 진학사나 등급 컷을 다 틀렸어요. 제가 이거는 20년 만에 처음 봐요. 등급 컷이 실제로 딱 까보니까 미적이 88, 확통이 91이 나왔어요. 거의 6점에서 7점이 올라갔거든요. 이런 경우 없었어요. 1, 2점밖에 안 바뀌었거든요. 등급 컷이. 그래서 애들이 대거 최저가 안 나왔어요. 등급 컷이 확 올라가면서. 근데 이 얘네들이 어디로 갔냐? 어디서 나타난 거냐? 도대체 왜 입시 사이트들이 그렇게 예측을 못했냐? 그랬을 때 보니까 나중에 수학 딱 까보니까 수학 만점 그 표점이 147점이었는데 그 147점 표점 만점자가 2,703명이 나왔거든요. 걔네 중에 포착했던 애들이 몇 명이었냐면 대충 한 1,500명 정도 포착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200명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1,500명이 어디 있던 애들이냐면 강남대성이 한 500명, 시대인재 560명, 그리고 나머지 흩어져 있는 걸로 봤을 때 대충 1,500명 예상했는데 1,200명이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왔습니다. 얘네가 누구냐? 소위 말하면 학원도 별로 안 다닌 진짜 고인물들이.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놈 중에 하나도 포공인데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만 한다고 해서 포공 다니면서 재수학원도 안 다녔어요. 그냥 시험 본 놈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걔는 물론 국어로 망해서 다시 포공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즉 코로나 때문에. 걔네가 업체 사이트에 성적 입력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등급컷이 확 올라갔어요. 뭐 간단히 마무리할게요. 제가 아까도 너무 암울하게 가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통계적 결과를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케이스는 되게 많았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그 통계적 결과에 주로 수렴하게 되세요. 예를 들면 평균적인 준비치를 갖다. 아이도 평균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 준비도 평균적이다. 남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의 루트들을 그냥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어떠냐? 그냥 평균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사회학 하면서 통계를 주로 전공했었거든요. 그래서 통계적 결과를 그냥 수렴할 겁니다. 근데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생기고 극단값들이 생기죠. 이 극단값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실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동네에서 뭐냐면 그 논술 애들이 잘 갔으니까 논술도 그 중에 하나의 선택지로 쓰시라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그건 최저와 같이 간다. 논술 공부라는 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논술 수업을 듣는 게 논술 공부가 아니에요. 수능에서 최저를 맞추는 것도 논술 공부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애들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자, 60대 1이었는데 40명이 수능으로 떨어져 나가요. 그 논술 실력인 거죠. 그것도 사실은. 근데 그거를 하나 더 써먹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논술 준비는 잘 못하세요. 나중에 여름방학에 하면 안 돼요? 저거 볼 때는 안 돼요. 합격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냥. 이것도 공부기 때문에 똑같아요. 예를 들면 영어 공부 언제 시작하실 거예요? 빨리 할수록 좋죠. 조기 영어 교육 이런 거 하지 않으셨나요? 영어 유치원 보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논술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항상 대치동에서 이모일 선생님이 끝나고 여기서 질문을 항상 받으셨어요. 이렇게 모여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족적 분위기에서 질문을 마음껏 하실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